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리서치본부 매크로팀의 권희진입니다. 2024년 경제 전망을 가장 먼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년도 경제의 키워드를 불안정한 안정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가 더 과열되거나 아니면 급격하게 둔화하지 않고 좀 천천히 안정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는 내년 1분기, 길면 2분기 중까지는 최근과 같은 이런 연착륙의 경기 흐름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안정 국면이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는 조금씩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2, 3분기로 들어서면서 경기 둔화 폭이 조금씩 커질 전망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변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조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시기와 강도에 따라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가장 주목해야 하는 요인으로 저희는 주요국들의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를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한번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긴축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한 19개월 지금 들어가고 있고 미국은 20개월째 통화 긴축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보통 긴축을 진행을 하면 경기가 둔화되는 모습으로 반응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 사이클은 그런 모습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수준에 비해서는 아직 그 긴축의 효과가 좀 불충분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라는 부분이 큰 이유가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GDP 대비로 재정 수지를 보여주는데요. 선진국도 그렇고 신흥국도 그렇고 지금 경제 위기가 아닌 기간 중에서는 가장 큰 폭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서 이제 경기의 피치가 조금씩 떨어질 때에 가계 그리고 기업을 지원해주는 이런 정책들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경기가 통화 긴축 때문에 받는 영향들을 좀 상당히 많이 흡수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높은 금리의 부담은 누적이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 금리라는 그림을 왼쪽 그림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제 경제가 실질적으로 물가 상승률만큼을 빼고 얼마나 금리 레벨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시면 실질 금리가 올해보다 내년에 더 높아질 걸로 전망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경기가 좋은 부분 이거 감안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통화 긴축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거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는 더 긴축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서 글로벌 경기는 좀 완만한 둔화의 국면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특히 확장적인 재정정책과의 이런 정책 조합이 지금 당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쉽지 않을 걸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완만한 둔화 국면을 상반기에 좀 지속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장률로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은 내년도 1.5% 그리고 한국은 1.9%의 성장률을 내년도에 기록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의 피치가 좀 천천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는 속도도 빠르지는 못할 걸로 보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으로 거의 3%에 가까운 수준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물가도 둔화하고 경기도 천천히 둔화하는 이런 연착륙의 국면의 모습이 당분간 좀 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부분은 이런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가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점인데, 사실 최근에도 재정정책이 이렇게 확장적인 모습들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는 좀 의구심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채권시장 관찰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정부가 돈을 많이 쓰면서 그럼 국채를 더 많이 찍게 되고요. 국채를 많이 찍다 보니까 이제 금리가
상승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국채 발행량에 대한 걱정 때문에 금리가 좀 간헐적으로 튀어오르는 모습들이 종종 관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가 돈을 이렇게 계속 많이 쓸 수 있는 건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는 건가라는 의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가 돈을 많이 쓰게 된다고 한다면 이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금리를 높이는 요인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경기의 피치가 잘 떨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이 또 금리를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금리가 높아진다라는 얘기는 정부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부가 같은 양의 돈을 지출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자에 내야 되는 돈이 더 많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국채를 발행하는 양도 따라서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금융시장에서는 이런 국채 발행량에 대한 걱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악순환의 가능성을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과 같은 이런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앞으로 계속해서 지속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지금 미국의 연방정부 이자 지급액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요, 정부가 이자 지급하는데, 그러니까 이자 갚는데 쓰는 돈의 규모가 전체 세수 대비로 한 33% 정도 되고, 그리고 전체 지출 중에서는 한 14% 정도 됩니다. 200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속도도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이런 정부 재정 계속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냐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에서 이번에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인물이 하원 의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 하원 의장에 이제 되시자마자 우리 미국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좀 회복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더 못 주겠다라는 입장을 굉장히 강경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내년에 대선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큰 폭의 긴축이 있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제 정부 지출 규모를 앞으로 그럼 지금보다 더 확대할 수 있는 거냐, 그 부분에는 상당히 제동이 걸릴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 2월까지는 일단 지금 이번에 임시 예산안이 넘어가게 되면서 올해와 같은 수준의 정부 지출이 내년 1, 2월까지 좀 지속이 될 예정으로 있고, 그 뒤에 이제 예산안에 대한 좀 발등에 떨어진 불을 좀 끄고 나게 된다면 그 뒤에는 아마도 의회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로 돈을 써야 되는지 좀 중장기적인 재정 정책의 기조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정 정책의 기조가 지금보다 더 확대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저희는 내년도 중에 아마 재정의 축소 지향적인 모습들을 관찰을 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정이 경제에서 영향을 좀 축소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경제 활동성이 좀 꺾일 때 뭐 기업이든 소비자든 이렇게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추가적인 이런 지원들을 더 기대하기는 어려워진다라고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고, 아마 이후로 가게 되면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화 정책의 영향은 점점 더 거세지는데 재정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사라지면서 이제 금리와 경기의 하강폭이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분간 한 저희는 1분기 정도를 기준으로 놓고 보고 있는데, 이때까지는 연착륙의 흐름, 최근에 보시는 것과 같은 그런 흐름들이 지속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 넘어가면서 한 2, 3분기에 들어가게 되면 경기는 조금씩 둔화폭을 키울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어서 한국 내용도 간단하게 좀 전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성장률은 내년도 1.9%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높은 수준인데, 사실 내수는 지금 여기에서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수는 둔화하겠지만 수출을 대외 수요 쪽에서 이제 수출이 회복이 되면서 올해와는 다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수는 괜찮았는데 수출 쪽이 회복세가 굉장히 느려서 성장률이 좀 올라오지 못했던 그런 해라고 봐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수는 그렇게 좋지는 못하겠지만 수출 쪽에서의 회복이 성장률을 좀 더 높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먼저 내수가 크게 좋지 못할 거라고 보고 있는 이유는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취업자 수입니다. 고용이 올라오다가 주춤한 모습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도 여름을 정점으로 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꺾여서 내려가는 모습들을 관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용이라든지 혹은 소비 심리의 둔화는 앞으로 민간 소비 측면에서는 이제 민간 소비를 좀 둔화시키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내수 쪽에서는 크게 지금보다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수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보다 내년에 회복세가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대외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소비 수요에서 비롯이 되는 수출 증가보다는 이제 재고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수요가 발생을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수출 중에서는 반도체 수출의 기여도가 가장 높게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반도체가 사실 올해는 굉장히 느린 회복세를 보였기 때문에 올해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 반도체 제외하면 좀 좋은 항목들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대급으로 좀 느린 수출의 회복세가 올해 관찰이 됐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반도체가 좀 본격적으로 단가나 물량 위주로 확대가 되게 되면서 내년도에는 수출 회복세가 조금 더 가시화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률은 이렇게 높아지게 되는 환경으로 들어가게 될 거고, 한국은행은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좀 서둘러서 할 것이냐, 저희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률이 높아지는 국면이고요. 그리고 물가 상승률도 3%대에서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못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펀더멘털한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필요성이 아주 높지는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은 가계대출입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가계대출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전처럼 낮은 금리의 레벨로 다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 환경에서는 가계대출을 저희 원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걱정되는 리스크 부분이죠. 가계대출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는 가계대출이 꺾여요. 근데 대출금리가 다시 떨어지는 국면으로 가면 대출 다시 올라옵니다. 이런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굳이 빠르게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단행을 해서 좀 가계대출을 좀 자극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기적으로는 저희 금리 인하는 하반기 중에 시작될 가능성을 높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물가 상승률이 저희는 3%대에서 2%대로 내려오는 시점을 3분기 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중에 미국의 금리 인하도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는 여러모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은 상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 3분기에 시작이 될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2024년 글로벌 경제의 완만한 둔화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가 조금 더 느리고 하반기의 둔화폭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인은 재정정책의 기조 변화를 좀 주목해서 관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내수는 둔화하겠습니다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저점을 좀 통과하면서 성장률은 올해보다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요점 중심으로 2024년 경제 전망을 전달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